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MBTI 뭐야?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 중 하나가 됐는데,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MBTI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MBTI가 뭘까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성격 검사예요. 원래는 아마 미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몇 년 전부터, 특히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은 그 인기가 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소재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MBTI를 알고 있어요. MBTI는 4가지 기준으로 성격을 나눠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 이 조합으로 총 16가지 유형이 나와요. 물론 이 모든 걸 복잡한 걸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ENFP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식형인 사람이에요. ISTJ는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적이고 판단형인 거죠.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을 필요 없는데 알파벳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MBTI가 이렇게 자리 잡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성격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처음에는 정말 인기였어요. 아마 3,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MBTI 관련 콘텐츠가 정말 많았어요. 유튜브에서 MBTI별 연애 스타일, MBTI별 직업, MBTI별 여행 스타일 같은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MBTI로 설명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모든 걸 그렇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게 마케팅에서 활용된 사례인데, 맥주인데 맥주 캔에 MBTI 알파벳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열풍도 지나갔고 유튜브 콘텐츠도 거의 없고 마케팅 사례도 이제 거의 없다 보면 되는데 대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요즘은 그냥 다른 주제를 얘기하다가 아니면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만나서 너 MBTI 뭐였지? 이런 식으로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너 정말 피답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연애할 때도 MBTI를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성격이 잘 맞을까? 궁금할 때 한 번쯤 MBTI 궁합을 찾아보는 거죠. 또 SNS에서도 MBTI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프로필에 MBTI를 써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만 이제 막 유행이 되고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 성격을 나타내는 일부,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MBTI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사실 비판하는 것도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구에 사람이 아마 80억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16가지로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MBTI 결과가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성격 검사지만 검사인 만큼 퍼센트도 있으니까 같은 MBTI더라도 성격이 다를 수가 있죠, 당연히. 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몇 달 후에 다시 검사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MBTI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대신 참고용으로는 재미있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도 여전히 저는 MBTI가 좋은 대화 소재라고 생각해요.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될 때 MBTI는 정말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MBTI를 얘기하다 보면 성격 얘기가 나오니까 성격에서 나오는 여행 스타일이라든지 뭐 연애 스타일, 그렇게 다른 이야기로 넓게 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성격 검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MBTI 검사도 있고, 다른 애니어그램, 디스크라는 검사들도 있다고 해요. 아마 돈을 내고 하는 검사들이 좀 더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 있다면 MBTI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MBTI 검사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보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한국 친구가 있다면 MBTI 검사했다고 한번 보여주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MBTI는 다시 말하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지는 않아요. 사람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MBTI는 한국에서 특별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에 나오고 자연스럽게 소개할 때 쓰이는 정도?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이런 MBTI에 관한 문화적인 부분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인스타 같은 곳에 써놓는 사람들이 꽤 많기도 하고요. 아마 한국의 아이돌들은 MBTI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한 번쯤은 해봤고, 그걸 라이브 방송 중에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팬들이 알게 되고 또 유명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아이돌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미 알고 있었을 주제일 수도 있겠네요. MBTI는 크게 얘기할 건 없네요. 그냥 성격 검사예요. 한국에서 유행했던 성격 검사고, 자신의 성격을 좀 더 알 수 있고, 남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 툴이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의 MBTI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이제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MBTI 문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한국 문화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